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저하고 동갑쟁이인데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과 박연차, 그리고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이 사람들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그리고 실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실을, 그날의 진실들을 밝히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제가 이 회고록 내용을 전체를 여러분에게 빠지는 부분 없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을 지금부터 전문을 공개하듯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고록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입니다. 3월 24일 출간 예정으로 있는데요. 미리 입수한 내용들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노무현이 박연차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 달러 그리고 고급 시계,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급 시계 그러면 뭐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당시 돈으로 한 개에 2억 원이 넘는 그 시계를 말합니다. 노무현 뇌물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 증언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너무 무능해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한테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 받았고 이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능한 변호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혐의는 본인,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정연 씨, 조카 사위 연철호 씨, 총무 비서관 등이 관련된 가족 비리의 양상을 보여주고 뇌물 혐의 대부분은 사실에 기반한다. 2006년 9월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가 2억여 원 상당의 시계 세트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권 여사가 2007년 6월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그해 9월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공모해서 아들 노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008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아들 노건호, 조카 사위 연철호 두 사람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노건호 씨 등이 이를 사용했다는 것도 다툼이 없다. 네, 이 법조계에서 쓰는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 증언 등으로 사실로 확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것은 저쪽에서도, 저쪽 변호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인규 전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시로 자신의 사람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 사실 중요 내용을 허위 사실을 포함해 공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노무현의 피의 사실은 검찰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본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여론몰이를 했던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논두렁식의 사건을 지어냈다라는 말이 있는데, 박연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 2개를 선물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이 그 시계를 밖에 버렸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인 이인규 검사는 물론이고 수사팀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 방향을 조율한 적도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며 이것이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원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변을 했고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23일쯤 전입니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시가 2억 500만 원 상당의 남녀 명품 시계 한 쌍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내 회갑일인 2006년 9월 27일 청와대 관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퇴임한 뒤에 봉하마을 사저에서 형 노원평의 처로부터 받았다. 형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으며 2009년 4월 22일 KBS 9시 뉴스 보도 후 아내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라고 노무현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당시 우병우 중수 1과장이 시계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 처가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겁이 났던지 밖에다가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인규 전 검사장은 그때 박연차 회장이 조사실로 들어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서로 조우하고 그때 주고받은 대화도 회고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연차가 노무현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자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명박 청와대의 수사 개입에 대해서도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화를 걸어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피아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노무현의 주검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휘자를 선동했다.
문재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변호사인 이은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 책을 펴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난 2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이 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던 인물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 후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그해 7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무현 전 대통령 충분히 이런 말투였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에 대해서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라고 부인을 했다는 건데 아들 노건호 씨가 집을 산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 그 당시에 오간 이야기, 그 다음에 이명박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전화를 걸어온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은 이인규 검사장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라는 5글자를 흘려서 그러한 쪽으로 이 망신 주는 의혹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에 접촉을 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참 이런 회고록이 나온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뜬 지 14년 만입니다. 그해 2009년 5월 23일 그때가 토요일입니다. 저도 밖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회사에 가서 호회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박연차 게이트, 이제 공소권 없음 이렇게 종결이 됐고 그해 7월 14일 이인규는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에서 당시 이 노무현 사건을 가족 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결론은 검찰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뜻도 되지요.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시계를 밖에 버렸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은 없었다. 최초 언론 보도에서 처음 나온 말로 그 배후에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청와대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건데 논두렁 시계라는 말은 검찰이 사용한 말이 아니라 국정원 혹은 청와대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은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변호인으로서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했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09년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아무튼 많은 국민들은 이 논두렁식의 삐아제 시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누라가 밖에 내다 버렸다. 처가 내다 버렸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의 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심경이었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라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수렁에 빠졌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그 검찰 수사팀한테 내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고 특히 문재인도 곁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변호사는 말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동안 왜 도망 다녔느냐 검찰 공화국이 도래하니 복귀한 건가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총괄 수사 지휘했던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기 직전까지 그 모든 상황 박연차와의 관계 여기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고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